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거의 반년 만에 남산 책방에 가서 책을 읽었는데요. 파이브스팟 멤버십 끝나고 한동안 또 잠시 칩거 생활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코워킹 스페이스들 그 멤버십도 알아보고 작업하기 좋은 카페, 조용한 카페, 스터디 카페 이런 걸 다 알아보고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오랜만에 남산 책방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역시 다시 가도 참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또 그 앞도 좀 한산한 편이어서 오랫동안 좀 머물면서 차분하게 독서를 하기에 참 좋은 공간이었달까? 근데 어쨌든 이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오늘 가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뱅하민 라바투트 작가의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고 오늘 완독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 작가의 매니악이라는 책 광고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야말로 그 세기의 천재들의 뇌 안에 들어가 보는 경험? 그 지적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경험을 했었는데 이 책도 비슷한 느낌의 책입니다. 이 책은 프리츠 하버, 슈바르츠 실트, 모치즈키 시니치, 그로텐디크,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등 역시 과학계와 수학계의 세기의 천재들에 대한 소설입니다.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논픽션 소설이라고 하고요. 이 책의 첫 번째 파트가 프러시안 블루라는 이름의 챕터인데 제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죽음과 그들이 자살을 위해서 삼킨 시아나물 캡슐, 18세기 말에 발명된 프러시안 블루라는 합성 안료, 그리고 1915년 전쟁에서 벌어진 독가스 공격과 유대인 화학자 프리츠 하버까지 정말 다양한 요소와 인물들이 나오는데 얼핏 들었을 때는 20세기에 벌어진 전쟁과 18세기 말에 발명된 프러시안 블루라는 안료, 이것들이 연관성이 크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정신없이 책을 읽다가 중간에 보면은 어느새 내가 출발점에서 이만치 떨어진 지점에 와 있고, 그렇게 또 좀 읽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점점 지금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서로 무관해 보이는 독립적인 사건들, 독립적인 요소들 같아도 실제로 읽어보면 그 안에서 얘네가 굉장히 묘한 관계로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각 사건들의 이음매도 뚜렷하게 안 보일 정도로 그라데이션처럼 스르륵 이동해오는 그런 참 신묘한 이야기입니다. 신묘한 구조이고 어떻게 작가가 이런 연결고리를 발견해서 글을 쓸 생각을 했을까? 진짜 작가도 천재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방금 말씀드린 그 첫 번째 프러시안 블루 파트가 끝나고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각 천재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경험들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 책이 양자역학에 대한 책이기도 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양자역학 내용들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가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한 가지 위안으로 삼는 것은 이 책의 여러 과학자들이 그 양자역학, 당시에 발표되던 그 내용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들을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 그들도 이제 납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전혀 베이스가 없는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위안을 삼았죠. 이 책의 뒤에 나와 있는 말처럼 한 인간의 지성이, 그러니까 광기에 가까운 천재성이 정점에 달해서 막 폭죽을 터뜨리듯이 발하다가 고난을 마주하든가 혹은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꺾이고 마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독특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꺾이고 마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거는 한 인간의 유한한 삶,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고, 그들의 지성은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증명 같은 것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필멸하는 인간의 육체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살아남는 정신의 그 묘한 불일치? 제가 계속 묘하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데 진짜 묘한 책이고 묘한 이야기의 구조이고, 과학적인 내용, 이 책에 등장하는 양자역학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대단함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 뱅하민 라바투트 작가의 세 번째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 출간되지 않은 책들이 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른 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악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정말 어디에서도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슈레딩거나 혹은 아인슈타인이나 하이젠베르크의 뇌 속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소설이기에 가능한 경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영상으로도 표현하기 힘든 진짜 글이라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묘사이고 그런 경험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드디어 이 책을 완독을 했고요. 매니악이 제가 올해 처음으로 별 5개를 준 책이라서 그런가 약간 올해의 시작을 뱅하민 라바투트로 열고 이제 올해의 끝도 뱅하민 라바투트로 닫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는 조금 있습니다. 물론 올해가 끝날 때까지 몇 권의 책들을 더 읽기는 할 거지만 아무래도 이 작가가 저에게 남긴 그 경험의 인상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쉽게 잊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그래서 참 뿌듯한 하루를 보냈고요. 오늘은 충무로역에 갔다 왔는데 근데 내일 또 그 근처를 가야 돼요. 내일은 명동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가서 새로 주문한 아이패드 픽업을 해와야 되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하루만 더 일찍 주문을 할 걸. 그러면 오늘 나간 김에 싹 픽업까지 하고 올 수 있었던 건데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기쁜 마음으로 가야겠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명동 애플 스토어에 가서 픽업을 해왔고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두 가지를 이번에 새로 장만을 했는데 아이패드 에어입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프로를 드디어 장만을 했고요. 저도 이제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을 자석으로 붙여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2019년에 샀던 저의 아이패드 6세대와 이 애플 펜슬 1세대가 지금까지 정말 활동을 잘 해줬고 저의 유튜브 생활에 그 삶의 질을 올려주었고 당분간은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패드랑 이 새로 산 아이패드 에어를 같이 좀 병행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얘를 밖에 들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블루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퍼플이랑 블루랑 고민을 좀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블루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제 손길은 지금 거의 무슨 아기 다루듯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설명서 이런 거 같고 USB-C 타입 저도 드디어 사용을 합니다. 와 이렇게 생긴 어댑터도 저도 드디어 사용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요런 데도 여기도 제가 2019년에 아이패드를 산 뒤로 애플 기기를 새로 구매한 적이 없어서 핸드폰도 그렇고 패드도 그렇고 초기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어, 대한민국. 드디어 아이패드 설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 배경화면부터 깔려있는 어플들, 심지어는 제가 루마퓨전에서 이전에 작업하던 영상들 이런 것까지 다 전송이 됐어요. 신기하다. 대박.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아직 사용은 못하겠습니다. 이거 케이스를 사고 난 다음에 보호필름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좀 충격 방지가 가능해진 다음에 사용을 하도록 하고 이제 애플 펜슬 프로를 엄청 깔끔해요. 신기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는 것인지 펜슬
됐다. 아, 여기다가 자석이, 더 강력하구나. 뭔가 여기서 떨림이 느껴져요. 방금 여기서 뭔가 드드드 하고서 약간의 진동이 느껴졌어. 영상에서 안 나타나겠지만. 어떡해. 어, 제가 지금 보호필름을 안 붙여가지고 세게 누를 수가 없어서 완전 약하게 했는데, 대박. 근데 제가 기존의 아이패드에 다운받아놨던 글꼴 그 폰트들이 하나도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가지고 걔네는 좀 다시 설치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어떡해. 좀 좋아. 앞으로 저의 편집 생활은 훨씬 더 편해지고 빨라지고 간편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